뉴스 브리핑.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행사로 어젯밤 백악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이슈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는 파괴자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허리케인 이야기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곧이어 지난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는데 중반 이후로는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폭력 시위로 불안한 미국의 10대 도시들이 모두 민주당계가 이끄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올해 선거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더 강하게, 더 자랑스럽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살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는 시위대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비닐봉지를 던지자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노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어제 리튼하우스를 1급 고의살인, 1급 무모한 살인 등 5건의 중범죄 혐의와 함께 흉기 소지 등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리튼하우스는 AR-15 소총으로 무장한 채 커노샤로 가서 민병대 일원으로 업소를 약탈하는 시위대를 막는 일을 했는데 2명을 쏴 죽게 했고 또 다른 한 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집으로 도망쳤다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노사 시위 현장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번호판 없는 검은색 트럭에 납치돼 사라진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를 주최했던 3명은 역시 아무런 표식도 없는 차량에 납치돼 24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연방 요원들과 경찰이 번호판도 없고 아무런 표식도 없는 차량으로 시위대를 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일이 커노샤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방위군이 리튼하우스를 포함해 무장한 시민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봤다며 진정한 차별은 그곳에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케인 로라가 어제 루이지애나에 상륙한 이후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존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4명은 쓰러진 나무에 목숨을 잃었고 1명은 보트에서 익사했으며 다른 1명은 집에서 쓰던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에 전기가 끊기고 산업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로라는 현재 최고 시속 40마일 정도로 세력이 많이 약해진 열대성풍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비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평균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물가가 아주 높은 것보다 너무 낮은 물가가 경제에 더 해롭다고 본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높아졌던 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 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온 연준이 30년 넘은 관행을 깨뜨리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어제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넷 카운티로부터 지원받게 될 10만 달러 중에서 우선 6만 달러를 300개 가정에 $200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싱글맘, 탈북민, 시니어, 유학생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9월 1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한인회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할 수 있는데요. 한인회관에서 신청서를 수령해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아베 신조가 28일 돌연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있는 아베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살 때부터 알아온 궤양성 대장염이 이번에도 총리직을 내려놓게 한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면서 지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가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사임 의사를 굳혔다고 전하면서 지병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지율마저 하락하자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을 인수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인수 협상에 들어간 마이크로소프트에 월마트가 제휴를 맺고 공동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소프트뱅크와 구글의 모비업인 알파벳과 함께 틱톡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정부 측 반대로 무산되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MS 월마트 연합대 오라클의 2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틱톡의 기업 가치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합의 도출이 예상된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서 내정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작전통입니다. 청와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문민화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센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10명 이상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들을 수 있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되며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역시 후보 수락 연설의 내용은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바로미터, 척도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깊게 들어봤는데요. 몇 가지 지금 저희 귀에 이렇게 귀가 딱 뜨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부터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을 먼저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권하는 지난 3년 반 남짓의 시간 동안 어떤 업적들을 쌓았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중에 경제정책 중에서 본인의 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한미 FTA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한미 FTA를 이제 재협상을 했다. 물론 뭐 나프타 뭐 이런 얘기도 쭉 했지만 그 재협상의 결과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FTA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수지 맞는 장사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간에 한미 FTA는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미국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상당한 그 실익을 얻는 것이고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의 진도 보호를 좀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 하나의 그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지금 저희가 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한미 FTA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한미 간의 경제적인 관계는 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인데요.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협정이 아직도 지금 타결을 보지 못하고 이제 지지부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이 방위비 협상에 나설 것이고요. 지금 한국의 분담금을 더 올리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이 규모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규모가 지금 한국 정부가 최대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규모의 한 3배 이상 되는 돈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성공한 나라, 돈이 많은 나라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더 내라라고 압박을 할 것이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연설 내용에 북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는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판이었는데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직접 만나주면서 북한을 좀 잠재울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항상 하나의 성공적인 외교 사례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어제 연설에서는 북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호인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화두를 남기고 있는데, 오늘은요 8월 28일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1963년 8월 28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 57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을 기해서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굉장히 대규모 집회가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만 명이 모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념식 하는 게 아니라 시위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 시위는
폭력 시위라기보다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비폭력 저항 운동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그 사태가 폭력 시위로 번지면은 그거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위의 내용은 어떤 인종차별적인 문제,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 정치권이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해석해가지고 서로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 편 껴안게 하는 식의 그런 행보를 자꾸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사태가 이제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학자금 무상보조, 대학별 재정보조금 비교, CSS 프로파일링 신청 및 대학과 어필 방법 등 다양한 정보마당이 펼쳐집니다. AGM 인스티튜트와 뉴스앤포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학자금 무상보조 극대화를 위한 특별 온라인 세미나가 오는 9월 5일 토요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뉴스앤포스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명 전문 강사 리처드 명이 사전 등록한 분들에 한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무상보조금도 극대화하고 동시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전 등록은 agminstitute.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시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커노샤에서 있었던 사건, 총기 사건이요. 17살 소년 잡혔는데 조사해본 결과 이 소년이 결국 2명을 죽인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부상당한 또 한 명도 결국 이 소년이 쏜 총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년의 변호인 측은 소년이 경찰에 체포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소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그 민병대 모집한다라는 글을 보고 나온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병대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장한 민간인들이 자칭 민병대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자체 치안에 나서는데 이거를 공권력이 경찰이나 이 방위군 같은 공권력이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라는 증언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언뿐만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찍힌 그 카메라들, 영상들, 동영상들을 보면은 이 무장한 시민들을 방위군들이 비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시위 현장에서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군인이라든가 경찰 옷,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색 트럭을 가지고 오는데 이 트럭에는 무슨 로고가 없는 겁니다. 마크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차는 분명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군부대 차량인지도 확실치 않고 아무런 로고나 표식이 없는 차를, 검은 차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시위대를 납치해가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차 번호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이 차가 어디 소속인지 추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커노샤에서 벌어졌던 시위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3명이 주동자가 잡혀갔다가 24시간 동안 철창에 갇혀있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잡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민병대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지금까지 사태를 보기에는 아마 연방 요원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연방 비밀 요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민병대들이 나서서 설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연방 비밀 요원인지 민병대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사태를 악화시켜 놓고 폭력 사태가 발생했으니 강제로 진압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논리가 될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경찰의 공권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경찰 예산 깎아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경찰의 예산을 깎아서 이 나라의 치안을 그럼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민병대가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나오게 하는 빌미를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쪽이나 지금 공화당 진영이나 서로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
다 절름발이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양쪽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반드시 그렇게 고민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자고 하더니 사임하겠습니다라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최측근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발표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에 아베가 총리를 맡고 있던 당시에도 갑자기 기자회견 갔더니 저 사임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겁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이유가요. 17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답니다. 대장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사임을 하겠다 그런 건데 가장 일반적인 분석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코로나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정부 측의 책임론이 굵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상태로 더 갔다가는 이 자민당 존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 분위기 쇄신 좀 하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분위기 쇄신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미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국정 쇄신 돌파를 위한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당수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아베 총리의 이번 사임이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헌법 개정,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 헌법 개정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국을 보호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확대 해석이 가능한 그런 헌법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게 하루 이틀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못 해왔던 건데 그리고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집권을 하게 됐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일본 국민들이 제발 일본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달라 하는 의미에서 아베 총리를 선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우익 세력에 의해서 선출된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이 헌법 수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사임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일본의 헌법 수정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영향, 일본에 대한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영향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역학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아베 총리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를 좀 봐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 후임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임자가 이런 그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